진료실 문이 조용히 열릴 때면 저는 습관처럼 손끝의 진동을 먼저 느낍니다.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는 분들의 움직임은 단정하고 조심스럽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망설임과 감정이 함께 얹혀 있습니다. 대부분 여성분들이셨습니다. 혼자 오신 분들이 많았고 그중 절반은 입술을 꽉 깨물고 있다가 조용히 입을 떼셨습니다. 혹시 그날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건 아닐까요? 라고요.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정연서입니다. 올해로 이 진료실에 앉은 지 11년 차가 되었고 그중 8년 가까이를 부부 성상담과 감염 예방 진료에 집중해 왔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여성 환자분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파트너에게서 생긴 통증이나 불편이 자신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자책하고 계셨습니다.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애무 도중 실수한 것 같다고 씻지 않은 손으로 건드려서였을까봐 혹은 입으로 자극한 뒤부터 남편이 따끔거린다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입으로 애무하는 행위는 많은 부부가 서로를 향한 친밀함으로 나누는 접촉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접촉이 때때로 불안과 죄책감을 동반한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여성 환자분들께서는 스스로의 입속 세균이 남편에게 해를 끼친 건 아닐까 걱정하시면서도 정작 어디에 물어야 할지 몰라 몇 날 며칠을 혼자 앓다가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구강 내에는 500종이 넘는 세균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은 평소에는 해가 없지만 점막에 상처가 있거나 치주염이 있는 상태라면 세균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면 특히 남성의 귀두나 요도에 세균이 침투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은 반복되면 귀두염, 요도염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일부 경우에는 방광염 증상처럼 배뇨 시 불편함을 호소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종종 눈을 피하십니다. 그럼 제가 하지 말았어야 했던 걸까요? 라고 물으시기도 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 접촉을 어떻게 준비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 전 가글이나 칫솔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십니다. 혹은 상대방의 위생 상태, 즉 샤워를 했는지, 포피 안쪽을 충분히 세척했는지에 대해서는 더더욱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관계를 제안하거나 준비를 요청하는 것이 어쩐지 불편하고 예의가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관계 전 서로의 상태를 점검하고 준비하는 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존중의 시작입니다. 특히 입을 사용하는 접촉은 구강과 생식기 양쪽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행위이기 때문에 위생은 단순한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과도하게 점검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랑을 준비하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것도 결국은 같은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서로를 해치지 않기 위한 마음 말입니다. 사실 입으로 애무한 이후 남편에게 염증 증상이 생긴 경우 실제로 진료실에 함께 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성분께서는 남편 몰래 본인을 먼저 진료받고 이후 두 분이 함께 다시 오시기도 했습니다. 남편분은 대개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잘 모르고 오셨다가 상담 중 차분히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십니다. 아, 그냥 그런 거였군요. 당신이 그렇게까지 걱정했는지는 몰랐어. 그리고 다시 한번 제게 물으십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질문은 단순한 위생 수칙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단지 몸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감정을 나누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건
아주 간단한 루틴들입니다. 관계 전 가글이나 칫솔질, 입안에 상처가 있을 경우 휴식하기, 파트너의 위생 상태를 함께 확인하고 귀두 주변과 포피 안쪽까지 부드럽게 세척하는 습관들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편하거나 이상한 증상이 느껴졌을 때는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는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괜찮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고, 오늘은 입안이 좀 아파서라고 말하는 것이고, 나도 깨끗하게 준비했어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서로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아끼는 방식입니다. 저는 진료를 마친 후, 그날 상담을 마친 여성분이 천천히 진료실을 나서는 모습을 종종 눈으로 따라보게 됩니다. 어깨에 힘이 조금 빠지고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그녀에게 다음 접촉을 더 안전하게 만들 뿐 아니라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그녀에게 다음 접촉을 더 안전하게 만들 뿐 아니라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상담을 마친 어느 날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감염을 걱정하면서도 감정을 준비하지 않는구나. 위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딘가 딱딱하고 기술적인 말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서로를 위한 가장 사적인 배려라는 사실을 자주 잊게 됩니다. 입으로 애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감정적입니다.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신뢰를 동반한 접촉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은 너무나 본능적으로 이 행위를 해내고 동시에 너무 많은 불안을 혼자 짊어지십니다. 입속에 상처가 있는지, 입냄새는 괜찮은지, 혀 밑에 백태는 괜찮은 건지, 그렇게 내 안을 의심하다 보면 어느새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유해한 존재가 된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 마음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첫걸음은 바로 준비입니다. 위생적인 준비, 감정적인 준비, 그리고 용기 있는 대화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구체적인 감염 예방 루틴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강 내 상태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관계 전 칫솔질은 기본입니다. 입안에 상처나 피가 나고 있지 않은지 거울로 점검하시고 가글은 염화세틸피리디듐 성분이나 클로르헥시딘 계열처럼 살균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가글을 할 필요는 없지만 관계 직전에는 꼭 해주시길 권합니다. 가능하다면 혀 클리너로 백태도 살짝 정리해 주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하지만 입이 아픈 날, 잇몸이 욱신거리는 날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애정을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몸이 불편한 날, 오늘은 입안이 좀 민감해서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일이자 상대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위생에 대해서는 훨씬 더 예민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단순히 샤워했어? 라고 묻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귀두와 포피 사이에 분비물이 잔류하기 쉽고 씻는 방식에 따라 세균이 남아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비누는 항균 비누보다는 자극이 덜한 유아용 약산성 바디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귀두와 포피 사이를 부드럽게 벌려 세척해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포경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귀두 안쪽의 후진 세척이 필수이며 손톱으로 긁지 않고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궈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생 루틴을 요구하는 순간 종종 감정의 충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더럽다는 거야? 그렇게까지 예민할 필요 있어? 라는 반응이 돌아올 때 많은 분들은 상처받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중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생은 비난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나를 위한 보호, 그리고 상대를 위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걸 정면으로 말하는 것이 아직은 어렵다면 함께 루틴을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해 보시길 권합니다. 관계 전에 우리 같이 씻자, 같이 가글하고 하자. 오늘은 내가 먼저 준비할게처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요. 그렇게 말했을 때 상대가 편안하게 반응한다면 두 사람 사이엔 이미 존중이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관계에서 위생을 말한다는 건 곧 경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 경계는 상대를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한 안전선입니다. 나를 해치지 않기 위한 준비가 곧 서로를 해치지 않는 애정의 방식이 된다는 것. 그 진실을 저는 진료실에서 자주 확인합니다. 단 한 번의 준비로 모든 감염을 막을 수는 없지만 준비하는 태도는 오랜 시간 두 사람 사이를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감염은 때로 발생합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예기치 못한 상황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라는 죄책감보다는 어디서 무엇이 부족했을까를 함께 점검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입속 세균이 옮았다고 해서 나의 애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돌봄이 어긋났을 뿐 마음이 틀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시 그 손길을 서로에게 안전하게 되돌려주는 일입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이 말을 자주 되새깁니다. 사랑은 준비된 사람에게 더 오래 머무릅니다. 그 준비는 위생뿐 아니라 말 한마디, 시선 한 번, 그리고 조심스럽게 묻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그분에게 그 말을 건넬 수 있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료실 문이 닫힌 후에도 한 가지 생각은 자꾸 남았습니다. 그날의 위생은 준비할 수 있었지만 그 후의 감정은 어디서부터 닦아내야 할까요? 감염은 그저 몸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세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고 약을 먹고 낫고 그 과정은 병원 시스템 안에서 깔끔히 정리되는 듯 보이지만 저는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자주 마주해왔습니다. 염증이 가라앉은 이후에도 입을 통해 나눴던 그 손길이 낯설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다시 하려니 몸이 먼저 움츠러들어 더는 시도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상대를 향한 애정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내 쪽에서 먼저 다가갈 수 없어 안으로만 감정을 숨기게 되었다고 털어놓으시는 분들까지 그 이야기들 속에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의 균열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손길이 그날 이후 멈추고 다음이 어려워지고 결국은 서로가 조용히 물러나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는 편안하지만 말하지 않게 되는 관계는 서서히 멀어집니다. 저는 그 차이를 오랫동안 진료실 안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감염 이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염증이 가라앉았는지, 통증이 사라졌는지, 약이 효과 있었는지를 묻는 대신 그 손길이 다시 가능해졌는지, 그 마음이 아직 닿을 수 있는지를 조심스레 여쭙기 시작했습니다. 입으로 하는 애무는 기능이 아니라 감정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그 감정이 불안과 염려로 뒤덮였을 땐 기술이나 정보만으로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관계 전 가글을 한다고 해서, 관계 전 세척을 마쳤다고 해서 감정의 긴장이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다시 만지는 연습부터 권해드립니다. 애무가 아닌 손길, 자극이 아닌 온기, 반응을 기대하지 않는 접촉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귀두나 음경, 고환 부위는 신경이 예민하고 직접적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부위가 아닌 허벅지 안쪽이나 아랫배 근처에 손을 얹고 아무 말 없이 잠시 체온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 30초라도 그렇게 천천히 손을 얹고 있으면 몸은 기억보다 먼저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손끝으로 확인되는 것은 근육이 아니라
마음의 긴장이고 애정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건 동의의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그런 설명을 드리면 되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라고요. 저는 그럴 때 이렇게 답해 드립니다. 접촉은 움직임이 아니라 반응이고 그 반응은 괜찮다는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감염 이후 상대의 몸에 다시 손을 얹을 수 있으려면 그 감정을 아주 조심스럽게 되살려야 합니다. 때로는 상대가 괜찮다고 말했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다시 애무를 시도해 보려는 순간 이상하게도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오늘만 넘기자며 덮지 마시고 그대로 멈춘 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맞는지, 이 손길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내 안에 아직 머뭇거리는 감정이 있다면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바라보는 일부터 시작해 주셔야 합니다. 애무는 주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 교환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한쪽이 여전히 닫혀 있다면 그 문 앞에서 천천히 기다리는 연습이 우선입니다. 상담 중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염은 치료가 됐는데 마음은 아직 회복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말은 제게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기능적으로만 회복하려고 하다가 감정적 복구는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몸이 회복되었다고 해서 마음까지 따라오는 것은 아니며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 접촉은 어느 순간 다시 통증으로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치료가 끝난 후에도 환자분들께 접촉 일기를 권해드립니다. 어디를 어떻게 만졌고 어떤 감정이 들었고 상대의 표정은 어땠는지 조용히 짧게라도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그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의 감각을 이해하는 지도처럼 남게 되고 손끝에 남은 기억을 다시 확인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렇게 적다 보면 어느 날 불쑥 하나의 문장을 만나게 되십니다. 이제 다시 괜찮을지도 모르겠다. 그 문장을 스스로에게 허락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조심스럽게 감정을 되짚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정은 눌러둘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아주 오래 걸린다 해도 결국 다시 그 사람을 향해 손이 닿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은 누구의 설명도 지시도 없이 내 안의 확신 하나로 시작됩니다. 다시 그 사람을 향해 손이 닿는 순간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멈춰있던 감각에 조금씩 색을 입힐 수 있게 됩니다. 감염 이후 손길을 두려워하게 된 분들이 가장 먼저 겪는 변화는 내 안의 감정이 조금씩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조용한 기척입니다. 예전과 같지는 않지만 완전히 낯설지도 않은 그 감각.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가능하다는 문장을 아주 작게 속삭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의 움직임은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애무라는 행위는 단지 신체 접촉의 연장이 아니라 감정의 밀도와 타이밍이 깊이 얽혀 있기 때문에 다시 입술을 대는 순간까지는 여러 겹의 감정과 준비를 지나야만 합니다. 그 흐름을 억지로 앞당기려 하거나 예전 방식을 그대로 되풀이하려 하면 오히려 몸은 다시 긴장하게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그 시점을 되돌아가기가 아니라 새로 시작하기라고 설명드립니다. 입으로 하는 접촉은 구강의 상태뿐 아니라 감정의 안정성, 그리고 파트너와의 신뢰 수준까지 모두 조율되어야 가능한 접촉입니다. 그래서 다시 입술을 대기 위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은 내 입 안입니다. 잇몸은 건강한지, 혀 아래에 통증은 없는지, 백태가 평소보다 두껍지는 않은지, 피곤한 날, 아침처럼 입냄새가 무겁지는 않은지, 그 어떤 것도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감각을 회복한 지금 시점에서는 나 자신을 더 세심히 돌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앞둔 날은 음식을 가볍게 섭취하고 너무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글은 무알코올 제품 중에 살균 성분이 포함된 것을 권해드리며 사용 후 30분 정도 물로 헹구고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점막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칫솔질은 입안의 상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 직전에 거칠게 하시기보다는 하루 전 저녁이나 아침 시간에 부드럽게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혀 클리너는 자극이 강할 수 있어 조심해서 사용하시고 입술 보습도 함께 관리해 주시는 것이 전체적인 감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은 자세입니다. 애무를 시도하는 쪽이 아래로 눕게 되는 경우 목이나 어깨에 부담이 갈 수 있어 위축된 감정이 다시 불편함으로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저는 서로 옆으로 눕기 자세를 자주 추천드립니다. 정면으로 마주보기보다는 약간 비스듬히 체중을 나란히 두면서 손과 입의 움직임이 더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돕는 방향입니다. 이 자세는 시선을 마주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심리적인 압박도 덜고 서로의 움직임을 더 섬세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입으로 애무할 때 꼭 모든 자극을 입으로만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엔 손으로 천천히 음경을 감싸며 반응을 살피고 입술은 귀두 주변의 온도만 확인하는 정도로 시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빠른 흡입이나 혀의 직접적인 움직임보다는 처음에는 입술의 온도를 서로의 표면에 천천히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긴장을 풀고 감각을 깨우는데 유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좋아해 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괜찮은지를 느끼는 것입니다. 상대가 좋아하느냐보다 내가 이 행위를 무리 없이 하고 있는지, 내 감정이 거부감 없이 흐르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애무는 성적 기술이 아니라 감정적 상호작용입니다. 입을 사용한다는 행위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이 접촉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입안이 마를 때는 중간중간 물을 마시고 턱이 무거워질 때는 손으로 받치고 너무 오래 지속되는 자극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23분 간격으로 호흡을 쉬며 템포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무언가 반응을 보여주었을 때 그 반응에 대한 부담감이 느껴진다면 곧장 멈추지 마시고 내 호흡에 맞춰 그대로 유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떤 접촉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멈춘 듯 흐르는 상태를 유지하는 데서 더 깊은 신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주 조금씩 감각을 회복하고 감정을 따라 움직이며 결국 다시 그 사람의 중심 가까이에 닿게 됩니다. 그 다음은 처음처럼 설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전과 달라졌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더 알고 있고 더 조심스럽고 더 의식적인 상태로 그 사람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은 다시 살아나고 있으며 그 접촉은 지금 이 순간 다시 가능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접촉이 가능해지고 감정이 조심스럽게 회복된 이후에도 때로는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으로 닿았던 그날 이후 상대가 소변을 볼 때 따끔하다고 말하거나 귀두 주변이 붉게 변하고 불쾌한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할 때 여성분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마음속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히십니다. 아무도 그들이 해를 끼치기 위해 다가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손길과 입술이 상처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감정의 무게는 깊고 오래 남게 됩니다. 실제로 애무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감염은 요도염, 귀두염, 그리고 포피염입니다. 요도염의 경우 소변을 볼 때 자결감이나 따끔거림이 주 증상이고 때때로 요도 입구에서 맑거나 탁한 분비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귀두염은 귀두 표면이 붉어지고 얇은 막이 벗겨지거나 진물이 생기며, 포피염은 포피 속이 습하고 가려우며 냄새가 심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접촉 직후 13일 안에 서서히 시작되고 위생 상태와 면역 반응에 따라 심해질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부부 모두를 위한 신속한 진료가 필요합니다. 간혹 여성분들이 본인이 병을 옮긴 것 같다고 자책하시며 혼자 병원에 오시기도 하지만 저는 언제나 그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염은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접촉이 이루어지는 구조 속에서 예방이 부족했던 것일 뿐 애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병원을 꺼리는 경우라면 일단 여성 본인이 먼저 구강 상태나 구강 내 세균 검사를 받아보시고 진료 중 전달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정리해 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남성 환자분들 중엔 불편함을 말하지 않거나 증상이 있어도 참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애무 이후 몸 상태를 함께 점검하는 대화 루틴을 미리 만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혹시 오늘 불편한 데는 없어? 소변 볼 때 느낌은 어때? 와 같은 질문을 관계 후 이틀 정도까지 조용히 던져보는 것. 그 짧은 확인이 결국 서로의 안부를 돌보는 습관이 됩니다. 감염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염이 서로를 해치는 말로 번지지 않게 하는 것. 그 책임은 오롯이 감정을 함께 나눈 두 사람에게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께서 내가 한 행동이 그 사람에게 병이 됐어라는 생각으로 멈춰 계신다면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아프게 하기 위해 입을 댄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정함을 표현하려 했고 용기 있게 마음을 움직였고 몸을 먼저 열어주었습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진료실 안에서 저는 상처의 원인을 찾는 것보다 스스로를 용서하고 관계의 길을 다시 찾으려는 분들과 더 오래 이야기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며칠 약을 먹고 연고를 바르고 온수 좌욕을 하면 대부분의 감염은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애정을 회복하는 데에는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감염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듯 접촉 또한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관계 안에서 생긴 불안은 당신 혼자 짊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동시에 다시 손을 내밀 수도 있습니다. 그 손끝에서 그 입술 끝에서 감정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쉼표가 되었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한 건강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영상의 좌우를 클릭해서 시청해보세요.